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학교로는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입니다. 알쏭달쏭 퀴즈 15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무위험률이 있었죠. 얘는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감수하는 것만큼은 최소한도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했죠. 투자를 통해서. 그때 투자는 투자의 정의상 시간을 견뎌야 되고, 현재 돈 포기, 미래의 돈을 선택하는 거니까 시간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두 글자 뭘 견뎌야 되죠? 위험을 견뎌야 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로 해당 투자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기 상황에서 구한다는 얘기를 했죠. 정기금의 이자율 또는 국공채 이자율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오네요. 그 다음 2번.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요구 수익률은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었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구 수익률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때 투자자별로 동일한 투자 아니어도 투자자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그래서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자별로 달라지니까 얘는 주관적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잖아요. 투자자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해당 투자의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알면 우리는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별로 달라지지 않네요. 그래서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별로 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객관적이며 기대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그게 위험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든 작든 없든 기대 수익은 똑같은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그래서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구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해서 더 요구하는 거니까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은 오네요. 3번.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서도 투자자별로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이유는 동일 투자안이면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해도 감수해야 될 위험의 크기는 똑같아요. 동일한 투자안이니까. 그런데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투자자별로. 그래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별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를 크게 둘로 쪼갰었어요, 여러분.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경우에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공격적 투자자였죠.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덜 싫어하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조금만 요구를 했어요. 대가 이렇게. 그럼 요구 수익률이 작아지겠죠. 요구하는 수익률이. 그런데 이번엔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많이 먹으니까 볼록해진다는 얘기를 했죠. 무차별 곡선이. 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동일한 투자 안에서 투자자별로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이유는 투자자별로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지만 동일한 투자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X죠. 4번. 지렛대 효과는 생략된 단어가 있었어요. 금융의 지렛대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이 없으면 금융의 지렛대 효과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렸을 때 남의 돈을 싸게 빌리면 좋다. 정의 지렛대 효과. 총 수익률보다 저당이자리 싸면 싸게 빌렸으니까 좋다.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지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좋다였어요. 근데 만약에 총 수익률보다 저당이자리 높으면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면 나쁘다. 부의 지렛대 효과.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으면 총 수익률, 가중평균한 건 무조건 같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총 수익률이 10%인 투자안을 저당이자율 10%로 빌려서 투자를 한다면 지분 수익률은 얼마가 된다고요? 10%죠. 그럼 남의 돈을 빌렸지만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아요. 지분 수익률이. 그래서 걔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해 보실까요?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변하는 건 지분 수익률이었나요? 총 수익률이었나요? 지분 수익률이었죠. 지지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4번 오네요. 그 다음 5번. 두 투자안의 평균이 같대요. 그럼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두 투자의 수익이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위험의 크기,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요.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을 하면 그게 분산이었죠. 분산의 제곱근을 씌운 게 표준 편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념을 잡아서 분산, 표준 편차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가 결국 위험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큰 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작은 투자니 큰 투자를 지배하죠.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배 원리는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것, 동일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것, 만약에 수익이 더 크면서 위험이 작은 것이 있다면 수익이 작으면서 위험이 큰 놈을 지배한다. 그래서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 못하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큰 작작이었죠.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고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투자는 하나가 하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그때 이 비례관계는 수익이 커졌다고 마냥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게 위험도 더 커져서 수익과 위험이 서로를 까부신 거죠. 얘를 상쇄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두세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는 위험과 수익의 반비례관계가 아니라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5번은 X네요. 6번. 평균과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대요. 그 투자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큰 작작이었죠. 그때 변이계수를 활용해서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변이계수는 변한다 이상하게 그것과 관계 있는 수였죠. 그럼 예상한 수익이 예상한 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고 이상하게 변하는 게 결국은 투자의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변이계수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건 위험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위험의 크기는 지금 변이계수에서 주인공은 위험이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공을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린다고 그랬죠. 그리하여 변이계수는 위험, 표준 편차를 수익, 평균의 기대치로 나눈 값이지 반대로 뒤집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변이계수는 위험의 크기이기 때문에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6번은 5네요. 그 다음 7번. 변이계수는 위험 1단위당 수익의 크기. 위험 1단위당을 기억하지 마세요. 변이계수는 지금 수익의 크기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X죠. 무엇의 크기라고요? 위험의 크기죠. 수익 1단위당 위험의 크기예요. 그래서 낮을수록 좋겠네요. 그리하여 지금 분모 분자를 바꿔놓은 거니까 X입니다. 기억하는 방법, 변이는 위험이다. 위험의 크기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8번.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였죠,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위험을 피하는 게 목적이지 수익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때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위험은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개별 위험. 그 개별 투자를 피해서 분산시키면 피할 수 있다? 그게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개별 위험이지, 비체계적 위험이지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죠? MM으로.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비체계적 위험이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지 비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개별 위험이에요.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이렇게라도 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개별 위험입니다. 비계네요. 8번은 X예요. 9번.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배의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포트폴리오,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였죠. 대장들이었어요. 각각. 그때 그 대장들의 종류는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도 작은 대장이 있고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큰 대장도 있었죠. 그래서 한 놈이 한 놈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대장끼리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곡선의 모양이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애를 선택하겠죠. 위험도 큰, 그리고 수익도 큰 대장을 선택하겠네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게 위험이 큰 것이죠. 위에 있는 게 수익이 높은 이잖아요. 수익이 큰. 효율적 포트폴리오 대장을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애를 선택하겠네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아래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최적 포트폴리오로 선택할 겁니다.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래서 9번은 5죠. 10번.
우리 최저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MM으로 무효적, 무효적 기억나세요? 그래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이었죠. 그리고 효율적 정산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럼 투자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 중에서 자신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위험을 덜 싫어하면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대장을 선택하고,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대장을 선택한다? 지금 그 얘기였죠. 그래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 최저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어떻게 였죠? 무효접이었어요. 무효접이죠. 근데 무효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X네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지금까지 부동산 학교론의 마법사 매지션 저 박수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